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성 남양에 있는 화성 서희셀스 분양팀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여기 있는 여러 실장님, 부장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는데 질문지는 뭐 적고 계시는데 저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뭘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질문지에 대한 답조차 모르고 아니 질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시 대답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질문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아직 구독자가 얼마 없지만 이걸 보면서 많이 늘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먼저 이걸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요거 대답하시 물어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팀에서 근무한 지 딱 3주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수막을 달기 시작한 게 한 3일 정도 됐어요. 현수막, 네. 근데 이제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이거 어느 시간대에 달아야 될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네네네. 금세 뛰더라고요. 현수막 다는 시간, 네네. 네. 그래서 가장 그 효과가 좋은 시간대, 또 효과가 좋은 요일, 네네. 또 효과가 좋은 장소가 어딘지 네네네. 제가 3일 동안 달면서 정말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고 또 제가 너무 어리숙하게 다뤄서 전화가 한 통이 안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궁금합니다.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처음부터요. 자, 지금 현수막 영업이 시작된 걸 제가 먼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현수막 영업은 원래 옛날에 현수막이 한 번 달 때 예전에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 시작한 20년 전에는 사실상 현수막을 영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지금처럼 뭐 한 장에 3,000원,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훨씬 더 비쌌었고 그때는 그런 영업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생겼냐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 중반 후반 넘어가서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가능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아까 맨 처음에 물어보셨던 게 현수막을 다는 시간이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현수막은 원래대로 하면 주말이 끼어 있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달았어요. 새벽 시간에 많이 달았는데 그때가 되면 왜냐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그때 달면은 일요일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고했지만 지금 또 여기서 또 스톱이 생기는 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말하는 용역을 써서 이거 한 장당 얼마씩 수고해 가는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수고해가지고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 요 한 장당 얼마씩 받는 그런 거를 우리 똑똑한 나라님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면 뒤에서 또 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고율이 빠르고 이 뛰는 율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이게 그 각 지방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걸다가 구청에서 여러 번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청이나 지자체를 많이 들어갔다 왔는데 그에 관한 썰을 잠깐 풀어드리자고 하면 이게 개당 현수막 길이당 뭐 전단지 길이당 이 금액대가 따로따로 벌금 과태료가 따로따로 달라요. 과태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현수막들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기타 방법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게 뭐 아주 합법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좀 하지만 우리 영업하는 직원들은 또 그렇다고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거고 또 현수막처럼 또 효과가 좋은 게 또 없어요. 물론 현수막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수막은 중요한 차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어디에 거는 게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제가 거는 거는 항상 사거리 코너에 있는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있죠. 저는 항상 사다리를 걸고 그러세요. 사다리를 걸면 사람이 닿지 않는 키높이
이런 구정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적거리거나 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 걸거나 하면 떨어져서 그 떨어진 게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도 묶어야 되지만 닿지 않는 최고 높이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쭉 펼 수 있는 거죠. 가장 높은 부분에 달면 신호등 건너는 사람이 이쪽 신호등을 봤을 때 저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등은요, 이 길거리에 있는 일반적으로 요게 수치를 100만점 기준으로 이게 10이라고 했을 때 그건 100에 가깝습니다. 하나 거는 것보다 고개 하나 거는 게 10배는 더 훨씬 높아요. 물론 그거는 좀 위험하기도 하죠. 코너에 있는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네, 신호등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계를 보면 10시에서 11시 방향 이렇게. 일단 그게요,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딱 하나 정도 달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 누가 잘 달냐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선거철 되죠. 네. 선거철 되시면 여러분들 선거철 현수막 잘 걸리는 거 보셨어요? 네. 기가 막히게 달죠. 그 사람들 현수막 크기도 훨씬 더 크지만요, 예, 그 사람들이 표준 모델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달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표준 모델이에요. 그 정도로 달아야 되는데 지금 뭐 현수막을 뭐 해주는 업체도 있고 본인들이 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이 달려면 제대로 된 데 다셔야 되는데 이왕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쪽에도 벌금 내고 저쪽에 벌금 낼 거면 가장 좋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사거리 코너, 그 다음에 또 어디 저는 달았냐면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들어간 입구, 지하철 들어가는 게 철제로 들어간 입구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많이 효과를 많이 봤던데요. 제가 예전에는 지하철 들어간 입구나, 물론 사람이 들락달락 하는데 그런데 달면 안 되죠. 사람이 피해는 없지만 시야로는 잘 보이는 곳이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사거리 코너 정차하면 잘 보이는 곳. 그래서 길과 길 사이에는 웬만하면 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수막을 2개나 3개를 전 이어서 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정체되는 구간 같은 데 있죠. 네. 뭐 간선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차가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주말 때 되면은. 그런 데도 괜찮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런 데는 사실 달기가 쉽지 않죠. 2-3개를 연결 달라붙여야 되는 데다가 차량들이 위험하니까 하실 때 위험한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느끼곤 하는데, 제가 옛날에 가장 힘들었을 때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현수막을 겨울에 걸로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달고 나서 다시 자동차에 들어오면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아,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었구나. 버스 같은 데 휙휙 다니고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거 현수막 달다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 그런데 그거 달고 나서 차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행복하고, 이거 굉장히 따뜻한 이런 공간에 내가 다시 할 수 있구나.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가장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는 정말 쉬운 겁니다. 이 직업은 정말 좋은 거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 제가 대답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네. 만족했고요. 네네. 요걸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승용차거든요. 네. 승용차에다가 네. 거기 그 자석처럼 해가지고 네. 현수막 문구처럼 달고 저 다니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생각난 차에다가 건데. 그걸 달고 다니신다는 얘기죠? 네. 문구를 뭐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잘 부착하셔가지고요. 네. 진짜 영업맨들은 자기 차에도 다 도배하고 다닙니다, 원래. 네. 진짜 영업맨이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당당해요. 네. 그럼요. 자기 차에도 달고 다니고 뭐 화성시청 서비스셀스 뭐 분양 문의 이렇게 적고 다니셔도 되고, 평당 얼마 때 분양 아파트 몇 세대 요거 달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기 차에 뒤에. 감사합니다. 네네. 그거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영업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왜냐면 자기 차에도 달고 자기 거에 뻘김없이 단다는 건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다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네. 네. 본인 소개도 해야 될까요? 이거 간단하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분양 업무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분양이고 이제 일할 때 TM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
그 처음 첫 마디 안녕하세요를 빼라고 했는데 네네네. 전화 응대의 제일 기본이 네. 첫 인사잖아요. 네네. 근데 안녕하세요를 빼고서 말 시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네네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세요 문구를 특히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는 사실 안녕하셔도 돼요.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서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아웃바운드를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를 빼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도 못하고 잘릴까봐 안녕하세요 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질문 아웃바운드 사람 들었는데 아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건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다 스팸인 거예요. 스팸 내가 하지도 할 얘기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를 듣는 순간 저 사람 아 이거 스팸이구나. 그래서 벌써 차단돼 있어요. 내 정보가 1%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차단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건성으로 대답해요. 물론 본론으로 들어가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확률 높이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 안녕하세요를 빼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성시장 서해이잖아요. 자,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가는 입구에 생기는 아파트, 2600세대 아파트 모든 시장입니다. 예, 서희건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전달했잖아요. 2600세대 지하철이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가 2600세대 생긴다. 벌써 저는 10초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3단을 꺼냈어요. 전철역 입구에 2600세대 일군 브랜드 서희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길게는 1분인데요. 핵심은 10초 안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화성시청 서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들어온 입구에 여기서 불과 5분 내외잖아요. 2, 3분 내외에 2,600세대짜리 매매급 단지가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평당 주행보다 2, 300이 쌉니다. 예.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얘기에 사실 80% 이미 전달한 거예요. 자, 거기서 관심을 가지면 더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끊으면 됩니다. 예. 벌써 내 얘기 다 했어. 네. 예, 핵심 얘기 다 했어. 지하철역이 들어온 입구에 이제 서희건설에서 짓는 2,600세대짜리 아파트, 평당 얼마서 싸다. 요거 10초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요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팩트만 정리하셔가지고, 팩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만 정의하셔가지고, 그거를 인사말로 인사말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팩트만 몇 가지 체크해서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하철역이 들어간 입구에 2,6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일군 브랜드로 들어가는데 평당 주행보다 싸다. 이거는 벌써 굉장히 좋은 게 함축돼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들어가는, 그러면 얘기 딱 되잖아요. 아, 사장님,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 그래요?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데요? 아, 이번에 화성시청역이라고 새로 생기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이제 그것도 얘기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심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얘기를 다 나눌 수 있겠지만, 모델하우스가 앞에 있어요. 결론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델하우스까지 이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일단은 모든 것은 사실 와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TM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예를 들면, TM으로 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한 20%, 30% 정도는 TM으로 이미 꺾어서 돈을 다 받았어요. 그 사람 저 아나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최하급 100만 원씩 받아요. 그건 말하기 나름인데, 그때는 제가 대시인 줄 알았던 거라서, 물론 이제 큰 건설사에서 하는 경우에요. 대우건설이라든지, SK라든지, 건설사가 믿을만하고 하니까 돈을 넣는 건데, 저를 믿고 넣는 건 아니죠. 회사를 믿고 모아서 잘 찾아보니까, 아, 괜찮구나. 그런데 늦게 오면, 내가 주말에 온다는데, 주말까지 오면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대도 않는 소리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핵심만 얘기하셔서 걸려드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끊으면 돼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아웃바운드 코리아. 그거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달라고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럼 10초, 20초 만에 안 되면 그럼 끊으면 돼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했어요. 직원들한테. 기계처럼 일하고 저거 할 때는 감정을 호소해야 돼요. 기계처럼 일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웃바운드를 할 때는 내 자존심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손님들 대여
이봐요 아줌마 이런저런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아웃바운드 하다 보면 진짜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이제 제일 지금 나쁜 소리도 듣지만 진짜 우리한테 피해갈 만한 소리도 있어요. 야, 니네 이거 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할까? 스팸 처리하면 한 달 동안 정지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손님들한테 욕을 몇 번 먹었느냐? 하루에 최소 10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배워가 불렀어요. 아, 내가 10번 먹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오늘도 욕 먹었어, 열받아,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일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전체 바운드리에서 TM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걸 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TM을 제대로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현장 가도 이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탄탄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톱니바퀴라는 게 맞물려서 그 다음 톱니바퀴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톱니바퀴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가 저는 TM이라고 봐요. 특히 이 분양에서는요. 그래서 TM을 잘하면 어느 영업을 하더라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TM이에요. 대부분은요. 예, 뭐래도 TM을 먼저 만나요. 대부분. 지금처럼 직투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TM으로 만나는데, TM을 만날 때 그런 것만 확실히 정리해 놓으시면, 일단 두려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또 궁금하신 거 또. 죄송한데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TM을 할 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자, TM을 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요, TM하는 본인이 시간 날 때입니다. 손님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손님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손님들 생각하면 내가 TM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이건 손님들 밥 먹는 시간인데, 이건 손님들 저녁 먹는 시간대인데, 이런 거 저거 피하면 언제 전화할 거예요? 그런 시간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시간 남으면 그때가 전화할 때예요. 물론 이제 새벽 4시에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시간대 말고 일과 시간이라 생각하는 아무 때나 전화 상관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 너무 이럴 때 빼놓고는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내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과장돼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팩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과장된 얘기는 안 되겠지만, 자, 거짓말은 영업사원보다는 손님이 더 많이 한다는 거. 뭐냐 물어보면, 사장님, 토요일 날 오시기 전에,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지방에 가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막 텔레비전 소리가, 사장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데요? 집 아니세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요. TV 소리 같은 거 몰랐거든. 자, 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대답해가지고 그 다음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또 포기하거나 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거 뭐죠? 요거 돌리면 돌아가는 기계처럼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Q&A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Q&A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질문해도 100까지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50까지 대부분 안 넘어가요. 대부분 20, 30까지는 다 있어요. 분양값 시작해가지고, 이금 세금 얼마 내는지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압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시면 본인들한테 훨씬 더,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그다음 상가면 상가, 이런 Q&A 질문지가 각 현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그런 질문을 예상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근데 그 대답 중에 가장 최상을 찾아야 돼요. 자, 제가 최상을 찾으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최상을 찾되,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 미장원이나 어딜 가도요, 이게 개개인 일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머리 잘 잘랐어요. 그런데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계약 안 되는 거예요. 자, 손님이 니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수익률을 원하는지, 아니면 매매가에 대한 이 차익을 바라는 건지 잘 알아보셔야 돼요. 확세권을 원하는지, 아니면 저철이 가까운 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수세권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다 보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내가 다니는 직장과 가까운 데를 원하는 건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니드에 가깝게 점수를 매겨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물론 객관적인 점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심이 돼서 사람 개개인한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계약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또 뭐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